그러면은 이제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은 이제 우리 좌장으로 권선필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이상은 대덕구 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님과 안효종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상생네트워크 대표님, 우리 전찬주 대덕구 관광도래 PD님, 윤영애 대덕구 구루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 앞전에 이제 논의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코멘트라든가 다른 것들을 접붙여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권선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이어받으셔갖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시간은 5시 50분까지입니다. 네. 예, 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어, 아마 개별적으로 이미 발제하신 분들, 우리 박건수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태국이나 필리핀, 그리고 부탄, 일본 사례까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2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삶을 전체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또 코로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두 차례 이렇게 나눠봤으면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는, 어쨌든 공정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바탕은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부탄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지역을 기반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앞에 시작하면서 부총장님도 우리 지역이 행복한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태국의 경우도 똑같이 제일 먼저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 주민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 부탄은 당연히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을 위한 관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같이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같이 시간 남는 경우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변화, 또 여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갖고 계신지, 또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한 토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순서대로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이상은 대덕구 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님 더 이야기를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점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여튼 삶의 태도, 일상의 습관, 하여튼 모든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변했는데, 아까 이제 부탄 얘기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들은 것들 중에서 코로나19가 어쨌든 현재 이제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 그 문화 관광의 하여튼 사회적 가치, 쓸모에 대해서 그 쓸모에 대한 갈망들이 훨씬 더 그 모두가 느끼는 것들이 더 커졌다. 오히려 예술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화 관광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디를 못 가니까 그런 갈망들은 훨씬 더 커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이느냐, 관광 산업, 여행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들 중에서 필리핀의 경우 그 고도한 대표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게 있었어요. 랜선 투어, 뭐 그 직물 직조 랜선 여행을 했다 이러면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재단 같은 경우에 연결해서 필리핀에 직물 직조 뭐 랜선 여행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어떤 관광객이 와야 되고 어떤 관광객을 우리가 만나야 하느냐 결국 타겟 그 관광객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면서 어쨌든 현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여행 산업에서 그리고 관광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거꾸로 뭐 거꾸로는 아니고 지금 대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대덕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문화관광재단에도 동력이 될 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나누는 것들이 또 지역 주민체와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의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지역은 지역 주민인 아까 그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광 여행의 1호 손님이기도 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가장 여행하기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뭐 계속 뭐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네. 나누고 이제 키워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우리 안효종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상생네트워크 대표님, 예,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기반 여행을 사실상 주도해 오셨는데요. 처음 겪는 일이죠. 뭐 우리 모두 다 코로나 상황을 그렇게 겪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좀 같이 나눠주시고 또 생각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실적인 상황은 뭐 역대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요. 작년이 이제 어떤 대책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작년은 사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관에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찍 시작된 측면도 있고요. 또 뭐 대면 아니면 비대면, 뭐 랜선, 기타 등등의 대안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는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4단계 대전 같은 경우 지금 2달이 넘는 상황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아까 그 이영경 우리 그 매니저님이 이제 일본의 사례, 요즘의 트렌드를 말씀을 하실 때 대한민국의 트렌드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소규모화되고 또 자연을 찾고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지역에도 당연히 이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의 대량 관광의 패턴들은 아마 상당 부분 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소규모로 진행되는 기존의 볼거리 위주의 볼관자 관광이 최근에는 관계하는 관광, 그러니까 사람과 특정 공간에 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관광으로도 간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트렌드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덕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가 아직 어떤 대안적인 부분, 또 준비되어 있지 않다. 대안적 프로그램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의 현재의 현실적인 상황은 그 대전 전체가 관광을 오랫동안 준비해 본 도시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기반도 굉장히 약했고요. 그래서 아까 박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은
기반부터 그리고 휴먼웨어의 강화. 그러니까 저희가 공정여행과 양성과정이나 올해 시작된 마을여행과 양성과정 이런 부분들로 일정 부분 보완되고 있고 좀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보다 나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구체화 또 이걸 넘어서 상품화의 단계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전체에 그 문제가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그것과 대응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아직 많이 훈련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오늘의 이런 포럼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또 대덕의 공정 생태관광 기반을 더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씩 만남을 갖고 의지를 약간씩 불태웠는데 오늘 이런 장시간을 통해서 역시 이게 동지들이 많구나. 대덕의 공정관광 또 대전의 공정관광 우리나라의 공정관광을 함께 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뭐라 할까요?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상황이 단순히 언제 좀 잠잠해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뭐 포럼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둘의 주민사업체 또 현재 막 시작하고 있는 그룹경영체 이런 주민 주도의 그런 어떤 조직들이 지금 막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격려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하는 이유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또 다른 관계를 맺는 방식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직접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생각 또 연결 자체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현장에서 직접 또 다른 목소리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대덕구 관광들의 PD를 맡고 계신 우리 전찬주 PD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행 트렌드의 변화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뭐 가족 단위 1박 2일의 소규모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그 관광들의 주민사업체 같은 경우는 19년도 하반기에 선발돼서 20년도에 정말 열심히 사업을 성장시켰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로 사실 타격도 너무 컸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주민사업체 구성원 분들은 이제 구성원분들 중에 또 뭐 직장을 갖거나 뭐 어디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저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올해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주민사업체들이 새롭게 이제 코로나 상황을 이제 너무 낙담하고 이렇게 상품 개발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처져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민사업체 분들하고 이제 계속 매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비대면 맞춤 상품 개발을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도자기 체험 같은 경우는 도자기를 그 집에서 받아서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서 이거를 말려서 보내주면 또 도자기를 거기 공방에서 구워서 또 다시 보내주는 이런 체험 서비스, 뭐 집콕 세트, 비누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뭐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체험 상품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이제 구상하고 기획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족 단위로 시간차별로 이렇게 뭐 시간대별로 이제 한 팀씩 참여를 하고 거기에 최소 인원이 이제 그 안내를 해주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개족산에서 생태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좀 기획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이 주민사업체분들이 이제 아까 안효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 사업이 이제 연차로는 저희가 3년 차인데 해보지 못한 사업들이 너무 많았고 파일럿도 이제 9월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더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선진지 견학도 못 가고 그다음에 파일럿은 뭐 인원을 맞춰서 뭐 4명, 5명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주민사업체 분들이 어렵게 사업체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 관광두레가 이제 종료가 되더라도 이후에 지자체 또는 문광재단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생할 수 있고 계속 이 주민사업체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는 게 이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돌아서 보면 이게 지역 주민을 돌보는 그런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행복을 주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그룹 매니저를 하고 계신 윤영애 선생님, 예, 지금 들어와 계시죠? 예, 뭐 말씀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현장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변화 또 대응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저희가 최종 선정이 돼서 저희는 이제 아직 걸음마도 못 되고 그런 막 시작해서 이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후에 저희도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에서 자생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지금 삶도 많이 변화했지만 이후에도 그 쉽게 종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성장하며 다지고 가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이후에 진행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네 분들께 한 가지 그냥 어떤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에 관련해서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공정생태관광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또 공정생태관광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이나 접근 방법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강화될 수 있는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은 상임이사님부터.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없다라기보다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출발하는 대덕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다 지역 주민과의 접점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축제이고 접점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문화 그 행위로 이어지고 문화 복지로 이어지고 다 이러는 것들인데 문화 향유라는 면이 이제까지는 다 대면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관광 역시 여행 역시 가서 느끼고 보고 이러는 대면에서 느꼈었던 것들이 워낙 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면이라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소규모화하거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의 대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면 간접적인 그러니까 비대면 형태로 가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돼서 코로나를 뭐 이게 이제 뭐 기회다 아니다가 아니고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행복도는 낮추지 않고 행복도는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더 깊게 가거나 그렇게 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가 계속 고민입니다. 저희도. 네, 예. 문화예술, 뭐 관광 이쪽에서의 그 갈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해졌는데 조금 더 선명해졌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게 고민이네요. 예, 예. 안영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부터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는 뭐 해외여행 가기 불가능하고 현재 국내 여행, 먼 국내 여행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최소한 버스 한 차, 두 차 이렇게 움직이는 그 관행처럼 지자체와 연관돼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자생단체 뭐 이런 활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이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이런 여행들이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자기 지역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장태산, 만인산, 식장산 이렇게 산림이 좀 잘 조성되어 있는 이런 곳과 대청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을 관심을 갖다가 크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특히 대전 같은 이 관광 여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기회를 아까 이상은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의 관심으로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 2019년, 2020년, 2020 1년 계속 이어지는 공모사업의 형태나 또 우리 주민사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알려지게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덕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미 출시를 일정 부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대덕에 이런 게 있네? 라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홍보가 되면서 알려지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예,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예. 예, 메모리가 좀 딸려서 제 컴퓨터가 지금 잠깐 근데 지금 방금 안혜종 대표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 전찬주 PD님하고 윤영애 매니저님 코멘트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혜종 대표님이 어떤 왜 기회인가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분께서는? 저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바깥으로 눈을 돌렸던 걸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정말로 대청호 주변이나 인근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나 가족 단위 여행들이 많이 찾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역민들한테 수익으로 가져가느냐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카페나 뭐 이런 일부 음식점에게만 수익이 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수익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연결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고민을 해서 실제로 그 지역민 같이 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여행을 할 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생각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전찬주 PD님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면? 네, 저도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주민사업체를 지원하거나 뭐 그런 과정은 좀 어려웠지만, 사실 이 관광이라고 하면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가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소규모화 되다 보니까 그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주민사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관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고, 이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정 여행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마을 주민분들이 캐는 감자도 뭐 사 먹어보고 거기 마을도 투어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해외 여행을 못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정말 더 관심을 갖고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올 수 있는 그런 체험 장소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해외를 지금 이제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부탄은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또 저희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좀 발돋움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또 멀리 가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또 여러 사람보다는 소수로 움직이고 또 생태나 친환경적인 여행을 하자라고 하는 이 흐름은 분명히 기회인 것 같고 이 기회를 대덕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부탄 얘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공통점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잠깐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 번째 주제는 공정생태관광의 핵심은 결국 지역에 있는 자원 또는 지역을 어떻게 연결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에 갖고 있는 뭐든지 하여간 지역에 있는 걸 지방 정부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히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를 대응할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우리 지역에서 더 부각을 시키거나 더 이렇게 저희가 끌어내서 함께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잠깐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안여종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대덕이라는 지역에 우리 이제 대덕민부터 대덕에 대한 관심을 갖고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거치면 이제 대전의 다른 지역, 그다음에 타 지역, 대전 밖에 타 지역에서 이제 대덕구를 구목하게 될 텐데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지만 그 여행의 패턴도 과거부터 소수로 뭔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가면 관광 명소만 찾는 이런 행위에서 볼거리 위주의 이런 관광에서 결국은 그 지역의 사람도 못 만나고 그 지역의 그 현지인들이 즐기고 하는 그 일상의 그 지역에서의 삶도 사실 제대로 못 느끼고 오는 그런 관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촉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덕의 특정 뭐 대청호 주변의 마을, 예를 들면 산자락에 있는 뭐 장동의 마을, 아니면 뭐 송촌이나 법동처럼 비례동처럼 아파트 단지이고 이제 인근에 숲이 있는 이런 마을에서 일상의 삶이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이 관광이 되는 생활관광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이제 대전 스토리 투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 소소한 그 곳곳의 마을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창하고 대단하고 1년에 한 번 투자해서 봤던 뭐 이런 여행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일상에서 내가 대전에 사는데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이런 마을마다 다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약간의 부끄러움도 있고요.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부끄러움도 있고 새로운 자극이 된다. 또 새로운 알미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관심들 많이 갖고 있는데 대덕 구민들의 일상의 삶이 어떤 여행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들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상품들의 출시가 얼마 전에 아주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우리
대덕구의 혁신노드에도 일정 부분 프로그램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지역에 있는 아까 그 일상의 경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느 분이 쓰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의 경우에 일상의 경험을 좀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전찬주 PD님께서도 우리 지역 자원 중에서 뭐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더 끌어내야 될지. 뭐 행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한 가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실까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제가 그 관광둘의 사업을 하면서 그 1차 타겟은 사실 지역 주민입니다. 그 지역 주민이 주민의 삶을 돌보는 그 일종의 저는 이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키워드로 지역 주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 서비스. 이게 뭐냐면 뭐 비례동에 있는 비례동 그 자치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이제 회장님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뭐 비례사든 뭐 거기에 이제 뭐 그 길치 공원이든 이런 이제 문화 그 뭐 생태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뭐 지역의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해설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참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사업체가 또 지역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생태 뭐 아니면은 뭐 여행, 뭐 혁신노드도 포함되고요. 이런 여행들이 저는 이렇게 서비스로 또 다가가서 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관광은 뭐 주민사업체들이 돈을 버는 이제 영리적인 행위가 아닌 복지 서비스로도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윤영애 매니저님도 예. 마이크를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찬주 둘의 PD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번에 선정된 구로 경영체 중에 그러니까 대덕구와 대전 체험여행 협동조합에서 만든 공정생태 마을 여행과 양성과정에서 만난 분들이 구로 경영체를 결성한 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향하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숲해설이나 숲체험들이 잘 갖춰지거나 유명한 숲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이나 마을 숲과 연결해서 그런 거 사업 아이템으로 꾸려서 경영체를 구성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분들이 자리 잡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 지역에서 잘 자리 잡고 활성화되면 결국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이상은 상임이사님 마지막으로 먼저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기회를 드리는 이유가 네. 어쨌든 이런 역할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종합도 하고 또 전달도 하고 직접 사업을 하시는 역할이 이제 재단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시고 또 계획도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4시간 정도 같이 했는데요. 선진지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공정 생태 관광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잘 진행하고 있는 태국, 필리핀, 부탄의 이제 경우들을 봤어요. 보면서 느낀 게 태국은 커뮤니티 기반,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복 관광을 하고 있고 역시 필리핀도 지역 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관광이 되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식, 일상이 그대로 관광이 되는, 아까 이제 일상의 경험이라는 표현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쓰셨지만, 일상 자체가 화려하지 않은 소소한 일상이 관광이 되는, 그리고 역시 부탄도 마찬가지예요. 부탄에 가면 굉장히 불편한 여행이지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도 뭐 전선줄을 깔지 않는, 예를 들면 그런 방식 자체가 관심이 있고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소비를 하러 그 어려운 걸음을 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제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표현은 일단은 이제 대략적인 표현으로 저희 이제 마을 예술 주간을 이렇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그냥 간단하게 마을 예술 주간인데 과정 자체가 축제가 되고 과정 자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을, 그리고 딱 남들한테도 보여주는 기간은 뭐 가을이나 이때 일주일 정도이지만 축제는 일주일이지만 1년 동안 이렇게 그 과정 자체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안효정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그 두 매니저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대덕구가 수행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획득된 여러 가지들이 재단뿐만 아니라 그 여행 사업체, 그리고 지금 그거 모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관들에도 그게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동력을 받아서 새롭게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이 나온 혁신 노드, 표현은 저희가 이제 바꿀 건데요. 어쨌거나 대덕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의 여행이 되면 지역 주민이 더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서 행복감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결국 지역 주민이 행복해야 이게 뭐 여행이고 관광이고 예술이고 문화고 이렇게 확대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뭐 천년 뭐 대덕 도시탐험대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표현을 쓰든지 간에 그런 그 활동가들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힘, 이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양성화 과정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우리 그 박건수 교수님 그 주제 발표 때 말씀해 주신 DMO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하나의 기회는 됩니다. 지역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지만 윤영희 매니저님 그리고 전찬주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사업을 해서 일궈 나가면서 이거를 먹고 사는 문제로 끌어안는 문제는 약간은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어려워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사실 개인이 민간에서만 하는 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기관과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을 DMO 형태 혹은 이제 다른 하여튼 협력 기관들을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문화관광재단에서도 아까 이제 전찬주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원 사업이 끝났을 때 지역에 있는 사업체들, 지역에 있는 주민사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 이거는 또 민관이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희 대동문화관광재단에서도 그 부분들 고민하고 저희 사업 중에 넣고 있습니다.